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다섯 번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수능 특강이고요. 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 먼저 눈에 띄는 걸 봤더니 고대 그리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게 왜 눈에 띄느냐? 시대지 않습니까? 시대?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 이 시대에는 이랬고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체크를 해두는 거죠.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자, 이 양반이 뭐라 그랬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넜을 때 물방울과 같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어제 흘러간 물이 지금 흘러가는 물하고는 같은 물이 아니니까 같은 강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전환 또는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자, 이 사람 우리한테 글 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은 강이라고 쓰면 안 돼요? 라고?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 글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흘렀던 한강도 우리가 한강이라 부르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강도 한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자, 역시 또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가 곧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죠.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 있냐 없냐? 없어. 없는 거는 이렇게 X표. 자,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죠. 비가 온다든가 또는 이제 수분이 증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달라진다라는 게 누구 입장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헤라클레이토스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만 잘 정리하면 이 문단에서는 끝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자,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즉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말이 어렵네요. 자, 일단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자, 이 조건도 되게 중요합니다. 인과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쳐주시고, 지금 여기 조건이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걔는 뭐 하는 애라고요? 바로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물이다. 자, 즉 부연 설명.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대.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우리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일단 접수. 뭐 사물을 변화시킨 사물이 있어야 된대. 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에, 근데 어때? 그런 애들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연속적인 상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무조건 잘 챙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점수 내는 데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친구랑 대화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세요. 자, 가령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 글 쓴 분이 예시를 주잖아요, 그죠? 가령. 예. 자,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주지가 이해가 됐으면은 예시는 가볍게 봐도 큰 무리가 없고 앞에가 잘 이해가 안 됐어. 알 것만 같아. 이제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앞에 있는 주지, 주요 논지 내용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라 그러나?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연속적인 순간 상태, 곧 A 상태 책상이 있고요. 잠시 후 B 상태 책상이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다. 요 얘기는 어때요?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얘기, 강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항상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 우리 수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대조가 중요하다. 항상 그 차이점을 봐라. 그죠? 공통점을 봐라. 그 다음에 변화하고 반복되는 양상을 봐라. 예, 자, 이 얘기를 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가 있죠, 그죠? 자, 인과에서는 원인이 뭐냐, 그죠?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인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강 얘기하고 거의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잘 이해했으면 여기서는 그렇지 하고서는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Let's get it 다음 문단 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렇겠죠. 아무래도 위해 일일이 다른 말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거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for and how, 그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뭘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앞에가 이게 위해가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고 위해 앞에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 위해 뒤에가 그 유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주 우리 수능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아주 잘 챙기시고 이해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킬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낱말이 무한히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 가리키는 말 대신 그냥 한강 이렇게 해버리고요. 여우 한 마리, 여우 두 마리, 이 여우, 저 여우, 요 여우, 우리 집에 있는 여우, 뭐 남의 집에 있는 여우 뭐 할 거 없이 그냥 여우라는 말로 전체를 다 가리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문이 좀 전개되는 게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 사람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했으면 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일이 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한강이라는 단어, 여우라는 단어로 해서 묶어서 표현하면 다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실까요? 자,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 자, 개인 얘기를 했죠? 자, 사람의 경우에는 그죠?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역접 또는 전환이 되고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자, 니은 나왔어요. 동일시에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친절하게 니은이라고까지 밑줄을 쳐주고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성스럽게 네모칸을 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것도 역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이해에 해당한다. 자,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저는 인물인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의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헤라클레이토스. 자, 이 양반은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우리가 동일시에 우리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글쓴이가 정리를 해줬죠. 자, 정리를 해줬어. 선생님, 저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 예. 자,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그 수능 지문도 길어지고 있고 워낙에 이게 좀 빡빡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그럴 겨를이 없고 그냥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토론은 나중에 친구랑 시험 끝나고 해도 되니까요. 네. 시험을 볼 때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나, 그 양반이 어떤 주장을 펴고 있나, 그리고 그 근거가 뭔가, 이것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보실까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자, 또 역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어는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전환 또는 대조.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필요해.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 앞에 있는 이런 상황, 그죠? 불완전한 방식이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집단을 가리키는 말도 필요하다. 예, 요 얘기죠. 자, 그것을 꼭 우리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 또 더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은 몇몇 특성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자, 그런 것들한테는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만일 고유명사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자,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는 이렇게 일반적 용어, 그죠? 일반적 용어를 쓰게 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해주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인문예술 5번 지문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 지문은 우리 책에 있는 다른 지문과 다르게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 옛날에는 이게 보통 사이즈였었는데 요새는 이제 상당히 적은 사이즈가 됐네요. 자, 그러면 대충 정리를 해보면요.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낱말, 그죠? 이 무리를 묶을 수 있는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을 수 있는 말을 만들었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문제점을. 자, 그렇지만 끝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집단을 묶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대조도 별로 없고요, 그죠?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내일은 인문예술 지문 5번 지문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